지금부터 이제 국뽕 심화편. 심화편. 심화편 주요 성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거죠. 송 작가님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할지. 도대체 얼마나 이걸 뜯어왔는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데요. 네. 먼저 한반도 프로세스 관련한 내용이 일본으로 나왔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예. 관련해서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꺼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일본으로 이게 올라갔다는 건 대통령의 의중이 전부 반영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미하고 북은 서로 수교도 안 했고 대화도 단절된 상태잖아. 근데 지금 의회 결의안에서 180일 안에 어떻게든 6개월 안에 어떻게든 이 종전선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무를 위해서 성킴은 한국으로 오고 우리나라 이인영 장관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성과가 없다?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대북주는 날아가는 현상을 맞이하겠지. 미리 사놔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런 식의 기사를 써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마치 폄훼하려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데 이제 바로바로 드러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협력입니다. 협력. 그 공동 성명 안에 들어가 있는 협력이라는 단어만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 이 한국이 북한하고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 제가 원하긴 했어요. 분명히 가기 전부터 얘기했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거 완전히 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사일 강국을 동아시아 싹쓸이 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했지만 내심 이렇게 큰 떡밥을 던질 진짜. 수 있을까 했단 말이야. 진짜로 할 줄은 몰랐네. 근데 소름 탄했어. 아니 근데 이것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자랑스럽게 미사일 지침 폐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최대 사거리하고 탄두 중량에 미국의 컨트롤 아래에 있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늘렸어요. 최대 사거리 거리는 800으로 800 줄였죠. 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우리 마음대로가 무제한이다. 이게 무제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현재 현무 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4톤 중량의 탄두를 3,000km 정도 날려보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이미 개발이 끝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이미 할 거 다 하고 있었는데 개발을 다 끝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현무포랑 똑같은 거야. 2월 달에 3월 달에 미사일 협정 개정을 했는데 4월 달에 시험 발사를 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속도전을 보여줬는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3,000km짜리 쏴준다는 거죠. 3,000km 의미가 뭐냐면 3,000km면 어디까지 가나요? 거의 뭐 지금 동아시아 주변에 다 이렇게 가겠죠. 돌려본 다 가요. 북경부터 상하이를 비롯해서 해난도를 비롯한 다 대만 사정. 인근까지 다 가는 거고요. 다 가는 거죠. 일본은 뭐 바로 껌이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개발하게끔 됐고 이미 거기에 대한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가 있겠죠. 또 뜬금없이 시험 발표라고 했죠. 갑자기. 여기에 12,000km짜리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뭐 누리호를 10월달에 우리가 쏘게 돼 있거든. 누리호로 정상적인 위성 궤도를 올려놓으면 우리는 12,000km짜리 ICBM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때 되면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또는 중국이 여기에 반론을 내지 않을까요? 의외로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되게. 네. 네. 일단은 이미 한국이 가지고 AC 있는 거 알아요. 속으로는 다 갖고 있으면서 무슨 뭐 새삼스럽게 한다고 지들끼리 봐주기로 했으면서라고 얘기하면서 싫은 소리를 못 해요. 이미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와 들어오면서 보여줬던
안보에 투자했다.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해갖고 걷어냈던 그 성과가 지금 사실상 중국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요거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네.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한 미사일 기능을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더한 보복력을 분명히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화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못 이기죠. 자,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입장에 미국에서 사드를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한한령이 생기고 경제 제재로 사실상 맞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 사태를 맞았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LSAM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탄도 요격이 가능한 ICBM을 비롯한 기존의 탄도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로 한,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나 이런 거 사드는 수입한 거지만 LSM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현재 실전 배치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LSM이 어떤 시스템이냐?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발사하는 모든 탄도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터키에서 문제가 됐던 인도에서 문제가 됐던 S-400 러시아제 S-400 미사일하고 똑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판 사드라고 얘기하는 S-400. 그렇죠. 이걸 사실 중동이라든지 터키가 들여오는 문제로 미국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혔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러시아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넣고 있는 이상 우리 한반도에 대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200k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미사일이 한반도를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LSM 배치를 남모르게 살며시 마무리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끝냈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LSM 배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탄도 미사일 3,000개를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의 LSM 미사일 숫자를 확보했다라고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탄도 미사일 3,000개를 쏴도 지금 있는 우리가 이걸 다 요격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거나 최소 2025년 안에 배치를 마무리 질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돼 있다고 해요. 그 이상은 몰라 나도 국가 기밀이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기술력과 준비를 끝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일 한국을 건들잖아요. 방어할 때가 너무 넓어. 그렇죠. 땅이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땅 면적이 좁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 도서 그리고 동해 울릉도, 남해 제주도 이 삼각 지점 안에만 우리가 말한 LSM 시스템 그리고 동해 바다에 우리 구축함 안에 그 시스템을 띄워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외국의 미사일에 피격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국뽕을 더 보채드리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기갑 전력들을 전부 다 기계화 사단으로 병합해갖고 제7군단이라고 하는 기계화 보병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7군단은요, 1000대 이상의 탱크와 500대 이상의 장갑차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지금 아파치 헬기를 비롯한 아파치 헬기와 자주포 관련한 그 모든 무기 시스템들을 총망라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북진하려고? 아니에요. 원래 7군단은요, 주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시로 흩어져 있다가 여기 땅 하면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게 이 부대의 일종의 어떤 군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을 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두만강 앞에 와 있는 중국의 기갑사단이 북한의 어떤 임의적인 사태, 뭐 유고라든지 아니면 쿠데타라든지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진입했을 때 걔네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제7 기갑사단인 거예요. 중국
중국도 3세대 전차 우리가 갖고 있는 K2 전차 이런 3세대 전차가 900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대 있죠? 3세대 전차만 1,500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최소 2,200문 이상이 있어요. 이 K9 자주포에 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2,200문이 동시에 포를 쏘잖아요. 그러면 단시간에 한 방에 100km, 100km예요. 100m가 아니고 100km, 100km에 해당하는 면적이 초토화돼 버려요. 이런 포탄을 대한민국은 450만 발을 이미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러시아 아니라 중국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안보 보안을 해가고 있고, 이제 신형 구축함이나 그 다음에 KF-X의 KF-21의 본격적인 배치와 항공모함, 기타 위성을 통한 탐지 능력까지 완성되는 2030년 이후에는 어떠한 국가도 감히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는 세계 국방력 3위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플랜이 이미 짜여져 있고 차분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함부로 군사적으로 북한이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 종료 지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게 핵입니다. 핵. 원자력 공동 개발, 해외 수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러면 미국이랑 우리랑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서 수주 하나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1차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1차원적이에요. 지금 미국은 원자로를 안 만들어요. 우리가 사우디에 공급했었던 한국형 원전이 우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한 승인을 미국이 갖고 있고 그 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국 회사 같다고 우리가 만드는 형태로 공동 개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공동 개발이라고 하는 이 과제 때문에 앞으로 20% 농축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라늄 원료, 그러니까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농축이 가능한 우라늄 연료봉을 우리가 미국의 허락 없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핵엔진, 우리의 구축함과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돌릴 수 있는 원자력 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종의 법적인 허가라 그래야 되나요? 일종의 협의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야. 단순하게 우리랑 같이 발전소 짓는 게구나 이게 아니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원자로를 얼마든지 원료봉부터 시작해갖고 안에 있는 원자로 구조까지 맘대로 만드세요. 우리랑 같이 협업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동업자한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안 건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것까지 받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다 받아내셨어 이 양반이. 그러게요. 우리 대통령이 이분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외계인하고 접신을 하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채널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미사일 사거리 관련해서는 그 우주 개발 관련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주 개발이 아까 얘기한 ICBM인 거예요. 네. 합법적인 우주 발사체 사업에 동참을 한다는 얘기는 12,000km 갖고 부족하지 않아? 우리 기술이면 20,000km까지 되는데 그럼 한 바퀴 돌릴 수도 있어. 이것까지도 앞으로 협약을 해준다는 거죠. 네. 왜? 대신에 네가 그 무기들을 만들고 그러한 무장해갖고 러시아하고 중국 좀 못 가물게끔 좀 네가 내 편 좀 들어줘. 대신에 너는 절대나 배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미국의 그렇죠. 지금 미국이나 군부나 민주당이나 미국의 국방부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머릿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을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막두기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무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라늄 농축 그 농도 20%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란 핵합의 복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농도거든요. 농축 농도. 그거 지금 이란 핵합의 내에서 허용된 농도가 딱 3.67%인데 이란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 탈퇴하면서 열받아가지고 그 농도를 올려가지고 지금 63%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딱 그거예요. 무조건 3.67로 확 낮춰. 그거 일시 안 하면 이거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싫은데? 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63%까지 올려놨으니까. 핵폭탄이 되려면 95%까지 농축률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는 20%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핵 연료봉만 우리는, 만들 수 있으면 되고, 우리는 핵 연료봉을 쓰고 남은 프로토늄이 창고에 그득그득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재처리를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20%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20%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 농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원자봉이라고 하는 원자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거를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는 20만 합게 하지만 20을 할 수 있는데 90은 왜 못 못해.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20 농축하는 거 들여다보고 20 맞네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해줬다가 90 하면 큰일인데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지금은 약간 이게 떨어져. 그 농축 우라늄 핵폭탄은 떨어진다고. 프로토늄 핵폭탄이 훨씬 더 성능도 세지만 악질이거든. 그 위협적인 요소로 따지면 그게 훨씬 더 무서운데,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장차 해나갈 수 있는 일종의 허가를 얻은 거야. 왜? 이제 한국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강해져야만 미국이 강해지니까 라는 부분을 해놓은 거고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은 그냥 미치고 환장을 노리실 거예요. 정말 일본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내부에서 지금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까지 몰랐다면 진짜 망연자실하고 그렇지. 있는 상황이죠. 설마 이렇게까지 퍼줄 줄이야. 이런 상황이었다고 치면.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 미 정계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로비스트 다 소집령 내렸습니다. 다 잘리는 거야. 어떻게든 이거 안 돼. 정전선언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로비를 하러 가고 싶지만 우리는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놨어, 이미. 낸시 펠로시를 비롯해서 바이든이 잘못될 경우를 뭐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카멜라 해리스까지 미국의 4대장을 실질적인 4대장을 다 잡아놨어 이번에. 그래. 근데 지금 일본 분위기 제가 전해드릴까요? 일본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돈 낸시 펠로시한테 얼마 먹였? 너 지금 어떻게 만나? 그러면 낸시 펠로시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전화 안 절대 못 됩니다. 만나죠. 전화 안 됩니다. 지금 상황.